네, 안녕하세요. 병원경영TV 아라캐스트의 노경빈입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자, 저와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환자들은 왜 병원을 떠날까? 언제 병원을 떠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환자들은 언제 떠날 것 같으세요? 치료적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치료의 성과가 없으면 떠나겠지만 치료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그렇다면 치료 잘 받고 잘 했던 것 같은데 왜 환자들은 병원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 영수증 리뷰라든지 모두닥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에 환자들의 생생한 후기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환자들은 임상적인 평가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리뷰들이 올라오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기분 좋게 진료 잘 받았어요. 혹은 원장님이 세심하게 편안하게 진료를 잘 보시더라고요. 라든지, 너무 긴장했는데 직원분들이 말도 잘 걸어주시고, 미리미리 설명 잘해줘서 진료 너무 잘 받았어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보게 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죠. 직원들은 친절한데 의사가 너무 쌀쌀맞네요. 이러고 별 2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접수받는 직원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이런 평가를 준다거나 또 상업적인 느낌이 나고 설명도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또 평가를 올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병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죠. 이 소비자들 간에 서로 병원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경우에도 어떤 임상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환자들은요, 이제는 임상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원할까요? 바로 환자 중심의 편안하고 친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때 조사한 어떤 내용의 주제는요, 만나고 싶지 않은 의사는 어떤 의사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는 의사의 실력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중간에 말 끊는 의사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례한 말투를 쓰는 의사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설명 어렵게 하는 의사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어떤 임상적인 것들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굉장히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환자들은 병원에 올 때 어떤 감정을 갖고 올까요? 환자들은 병원에 올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진 않죠. 몸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안감 혹은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좀 질환이 깊은 환자들은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때요?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시스템들이 편안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나 원장님들이 편안하지가 않고 좀 감정이 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극적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뢰가지 않는 느낌 때문에 권하는 어떤 치료에도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품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의료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의료니까요. 무엇보다 전문성 있고 신뢰 있는 모습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우리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으로나 혹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리고 환자의 접점이 바뀔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환자가 병원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아, 우리 병원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환자가 접점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직원들, 담당 직원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환자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과 같은 경우에 검사를 시작할 때 바로 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검사를 도와드릴 검안사 노경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훨씬 더 신뢰감이 들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환자들이 진료실 들어가면 원장님 환자 처음 보시는 거죠. 환자도 원장님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처음 만났잖아요. 그럼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료를 도와드릴 원장 노경빈입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응대를 한다면 훨씬 더 신뢰감이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사전에 미리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병원의 안에 어떤 상황들, 환경들이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환자들은 어때요?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한 번만 할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모든 프로세스가 너무나 낯설고 예상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미리 오늘의 전체적인 진료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며 왜 그런 진료 프로세스들을 환자가 거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미리 설명해 주면 환자들은 훨씬 더 그 어떤 시스템에 잘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검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왜 이 검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검사에 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환자의 감정을 매칭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환자는 공감과 배려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환자들은 불편함이나 혹은 어떤 치료 계획에 있어서 어떤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올 때 그때는 환자를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 감정을 매칭을 하려면요. 환자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들은 숨기고 어떤 질문을 해오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환자가 어떤 표정과 억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관찰을 해봄으로써 그 말 안에 어떤 감정과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캐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공감하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 기술은요,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에서도 적극적 격정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잘 사용하면요, 정말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술은 오래 걸릴까요? 수술 많이 아파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 그 환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으세요? 바로 걱정, 혹은 초조한 마음, 무섭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럴 때는 바로 어떤 수술의 소요 시간과 프로세스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 수술 앞두시고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이렇게 한번 감정을 공감하고 설명을 해준다면 환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환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종료될 때는 항상 환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해봄으로써 환자가 질문해도 될까? 어떤 그렇게 머뭇거릴 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또한 이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눈을 맞추고 적당한 끄덕임, 그리고 그러시군요.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리액션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물건이라도 신문지에 포장하는 것과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싸서 전달하는 것. 완전 다르죠. 받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료의 기술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형편없는 포장지에 싸서 전달하는 것과 또 우리가 정말 고급스럽고 어떤 편안한 그런 포장지에 싸서 전달하는 거는 환자들은 그 병원에 대한 기억 그리고 느낌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개원 환경이 어떤가요? 점점 어떤 치료의 질적 차이, 어떤 품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떤 준비와 훈련을 거쳐야 할까요? 치료 품질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환자가 존중받고 또 기분 좋게 그 병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전 직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원장님이 스스로 의사로서의 환자의 존중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함께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 원장님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